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자기기. 이를 구동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바로 고분자에서 찾은 한 사람. 이제 사람들 다 어차피 못 쓴다고 적었네. 이건 어차피 안 돼. 그러고 이제 안 하면 갭은 영원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배신하지 않아요. 금수저, 수저가 없어요. 모든 이가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과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일상에서 얻은 모든 아이디어가 연구로 이어진다는 실험실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정유 공정 중에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원료로 이용해 친환경적인 차세대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건드리면 리튬 황전지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랑은 다르고 미래 전지라고 알려져 있는 리튬 황전지에 관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용량으로 따지면은 용량이 거의 4배, 5배 지금 현재 저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전기 자동차의 원래 전지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300kg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거의 뭐 한 60kg, 70kg 순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차세대 2차 전지 구현에 도전장을 던진 박문정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된 거 같아요. 여기가. 근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깜빡깜빡. 그래도 이 정도인데 계속 서바이브 하네. 네, 얘가 제일 잘 나왔던 거였죠. 그거 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 줘봐봐. 안 죽었어. 그래, 이 정도 밝긴 돼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배터리 없죠. 이렇게 접어놨는데 지금 이게 배터리 전체예요. 배터리 이렇게 접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불이 계속 켜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소재가 들어 있어요. 이런 소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가 전극이고 여기에 전해질 전극. 유연한 전극과 유연한 전해질을 합쳐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잘 휘어지고 잘 구부러지게.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고 휘었을 때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전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되게 과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서도 잘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이제 입증하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이 우연히 이제 이게 되게 유연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유연함을 보여드려봐. 이거요. 응. 유연함을. 지금 이렇게 건드려도 다시 원상태로 잘 복귀가 잘 되는 거죠. 꼭 고무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빛을 내게 하는 전극이에요. 이제 배터리 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폴더블 배터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그 폴더블 폰 안에 배터리가 2개가 나눠도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걸 이렇게 접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접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배터리는 접으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망가지죠. 배터리 모양이 변형되면 생기는 화재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처음 시작한 연구. 박문정 교수 연구팀이 유연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가진 차세대 전지를 구현한 핵심 비결은 바로 고분자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고분자는 작은 분자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마치 서로 손을 잡듯이 수없이 많은 분자 구조로 연결돼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고분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페트병, 비닐을 비롯한 각종 일상용품의 원료로 쓰이며 인류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요. 이제 고분자가 그동안은 우리 뭐 물 담는 뭐 PET 병이나 비닐 봉지 이런, 아니면 우리 그 싱크대 밑에 있는 배관 이런 거, 신발 이런 걸로 쓰이다가 조금 더 고분자로부터 다른 성질을 얻을 수 없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 그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전도성 고분자. 그래서 그거는 고분자 자체가 전기를 흘러요. 전도성 고분자가 발견된 이후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급물살을 타며 고분자는 제2의 전성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가 액체 상태의 전해질인데, 뭐 충격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이제 배터리가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고체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뭐 휴대폰 막 떨어뜨려도 액정이 나갈 수는 있지만 배터리가 뭐 파괴된 일은 없고요. 그런 위험성이 확연히 줄어들죠.
미래에도 고분자 연구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계속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핫한 연구 분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문정 교수도 고분자가 열어갈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분자 나노 구조체를 주로 연구하는 만큼 이곳에선 정기적으로 특히 중요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시료를 넣어요. 여기에 시료를 맞고 이제 산란을 하는 거죠. 산란하는 결과를 여기 있는 요 디텍터를 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노 구조, 결정 구조 이런 거 분석을 하는 거고요. 방사광 가속기는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물질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슈퍼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분자 시료 중에 이제 나노 구조체 중에 좀 되게 독특한 나노 구조체를 가지는 거를 저희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저희 학생이랑 이제 논문 투고 중인데 또 나노 구조체가 얼마나 안정한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년째 틈틈이 와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어요. 2년째 그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2년 전 연구팀에선 이제껏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분자 나노 구조체를 발견하고 꾸준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 있을까 봐 깨우는 거예요. 밤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어나! 이게 구조체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물성을 가져야만 새로운 발견으로 인정되는데요. 2년째 항상 하는 실험이지만 늘 결과가 기대됩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링. 두 번째 링이나. 세 번째 링은 여기 있네. 오케이, A15이 맞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네요. 조금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지. 잘 저장해놔? 그 실험실에 가서 비교해봐. 혹시나 하나가 줄었나, 픽이. 늘었나. 특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8초 만에, 1초 만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내가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포항까지 와서 딱 넣고 빔을 켜고 두근두근 하고 탁 했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구조가 보이면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기대되고 막 이렇게 약간 복권 이렇게 스크래치 까는 이런 느낌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고분자 전해질 어떤 특정 전해질이 예를 들어서 전도도가 좋다, 전도도가 나쁘다 이런 어떤 저희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시료는 굳이 전도도가 이렇게 좋고 이 시료는 왜 나쁜가. 데이터의 링 모양이 보다 촘촘한 간격을 보일수록 전도도가 좋은 고분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요. 이제까지 이보다 좋은 전도성 고분자 물질은 없는 상황이라 연구실의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1800년 때부터 고분자를 연구했고 1920년에 이제 고분자라는 개념이 생겼고 사람들이 고분자가 이온을 전도할 수 있다 혹은 전자를 전도할 수 있다를 알아냈어요. 근데 그거가 실제로 생활에 쓰이지 못했던 이유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고분자는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되는 이동도가 당연히 적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고 이온을 전도하긴 전도하는데 도저히 어디다 쓸 수 없을 정도의. 사실 그동안 고분자 전해질 안에서 이온은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온이 효율적으로 직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박문정 교수는 이온이 이동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마가 다른 데 못 보게 눈에다 딱 가드에서 앞에만 보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온이 딱 가는 길만 갈 수 있게 가드를 쳐주는 거죠. 고속도로를 어느 산을 뚫어서 해줄지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그거를 규명을 한 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씩 규명해내면서 어느덧 그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는데요. 그 공로로 미국 물리학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그에게 딜런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박문정 교수의 꿈은 실생활에 한 발 더 가까운 연구를 하고 싶은 건데요. 카나, 핸드폰 카나. 얘도 근데 왼쪽으로 훨씬 많이 움직여. 일단 한번 더 봐. 오른쪽에 아까 시메트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지, 지금 왼쪽을 더 많이 움직이지. 이게 항상 그러더라고.
그는 전도성 고분자 소재의 전기 신호를 흘렸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인공 근육 소재로 저희가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고분자 액추에이터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그런 이런 인공 근육 소재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 100V, 200V 이런 작동을 해서 어디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어떻게 하냐면 책가방에 그걸 메고 다녀요. 책가방에 메고 그 전원을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 거는 지금 이게 뭐 1V, 2V, 그러니까 우리 전지, 그러니까 건전지에 연결하는 거에서 건전지야 뭐 그냥 초주머니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고.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좀 가까운 미래에 좀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 로봇공학에서 사용되는 메탈 소재는 구동기가 크고 무거우며 가격 또한 비싸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고분자 소재를 사용하면 인체에 적합하고 가벼우며 착용했을 때도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박문정 박사가 지금은 세상을 밝히는 과학자가 됐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꿈꿨던 것은 아닌데요. 사실 고분자를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고분자가 뭔지도 몰랐고,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원 진학을 좀 알아보던 때였는데, 저희 그때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공 그 장기 표면에 혈전 생기가 하는 거 막고 싶다고 했더니 그게 고분자라고, 고분자 코팅을 하는 거라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막 제가 하고 싶던 거랑 딱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제가 만약에 그때 교수님 찾아가지 않았으면 과연 지금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고분자라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준 스승의 뒤를 이어 박 교수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박문정 교수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직 퇴근하기엔 이른 시간인데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 보물 데리러 갑니다. 보물이요? 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도착한 곳. 시선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틈틈이 바쁜 일상 중에도 아들을 생각하지만 마음만큼 챙겨주지 못해 항상 아들이 애틋한 엄마입니다. 반팔에 까만색 티, 다 똑같은 옷이라서 빨간 티 허리하고 있는. 네. 자꾸 여기 쳐다보는 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태권도를. 잘했어? 힘들어? 손을 꼭 움켜쥐고 하루 내내 궁금했던 아들의 일상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8살. 넘치는 사랑만 줘도 부족한 나이이기에 하루 종일 연구에 바쁜 과학자 엄마는 항상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다 끝내는. 애가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걸 훨씬 좋아해요. 안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셔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오고 자기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보면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되니까 꼭 제가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니라 다시 일터입니다. 오케이. 자,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치, 34 빼기 30은 4얼마리잖아요.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속도를 맞춰 기다려주는데요. 그렇습니다. 6번. 6번? 계산
50몇에서 4를 뺐더니 53이 됐대. 잠깐만, 50몇에서 4를 뺐더니 53이 됐대. 3 써봐. 설마 3은 아니겠지? 써봐. 53 써봐. 자, 53에서 4를 빼야 돼. 3에서 4를 빼려고 했더니 3이 4보다 작지? 응. 그럼 못 빼잖아. 잠깐만.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천천히 생각해봐. 몇 개에서 4개를 뺐더니 3개가 남았네? 4는 안 되잖아, 어차피. 준우야, 준우야. 몇 개에서 4개를 먹어야 3개가 남을까? 몇 개에서, 많은 거에서? 몇 개에서 과연 4개를 먹어야 3개가 남을까? 잠깐만. 엄마가, 잠깐만. 응. 거기서 7에서 4를 빼면 3잖아. 57?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57. 잠깐만. 잘했어. 아니, 이거 아유 잘했어요. 아유 수고했어요. 이거. 야 조금 휴식 시간 줄게. 휴식 시간 뭐 하고 싶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박 교수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기도 한데요. 잠시 미뤄둔 업무에 집중해 봅니다. 퇴근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피스에서 모든 걸 다 업무에 찌들어 있다가 아까도 잠시 다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애랑 이제 같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가장 최적이니까 제 오피스에 데리고 와서 뭐라도 하는 게 그래서 즐겁게 같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또 이렇게 다시 머리가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고 다시 또 일을 할 거는 많이 남아 있지만 늘 바쁜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선지 투정 한 번 하지 않는 아들을 볼 때면 엄마는 항상 다 주고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박 교수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잘 들리니까 대답해 주세요, 플리즈. 연휴 잘 보냈어요? 네. 연구 외의 즐거운 일은 바로 강의인데요. 항상 설레며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유튜버들 무슨 녹화하는 마이크 중에 범용적인 거 거의 30만 주고 샀거든요. 이것도 카메라도 따로 사고 다 샀어요. 저는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말하는 걸 일단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강의는 늘 저한테 되게 즐거운, 그래서 매년 새로운 학생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뭔가 좀 제가 가르쳐주는 것도 즐겁고, 어디 가서 누가 제 말을 저렇게 듣고 있겠어요. 흔히 GPC에서 있는 맥시멈,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 되는 거고.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비로 방송 장비까지 마련하며 강의에 열정을 보입니다. 엄청 쉽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또한 파라 자체를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카메라를 켜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화학과에서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들었었고 그게 벌써 이제 20년 전이죠. 20년 넘었죠.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지만 이제 안 쓰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교수님이 딱 요 학기에 강의를 또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반학기째 열심히 듣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 지도교수가 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정을 담아 오늘도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클로리는 산적이 박문정 교수의 연구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아까 여기다 넣길래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할까 하다 말았지. 오늘 이야기 주제는 고분자 합성 방법에 관한 겁니다. 고분자는 오래 연구된 만큼 다양한 합성법이 있는데요. 합성법에 따라 종류가 다른 고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고분자예요. 고분자. 침전돼서 이제 생기는. 실제로 이제 중합 고분자 합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나일론 스타킹을 개발하신 듀퐁의 캐로더스 박사님이 이제 1900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1935년에 이제 만드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사실 좀 근대 합성법이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로 넘어와야 돼요. 잘 퍼졌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실험하려고 하는 게 이 얼음을 기판으로 해서 고분자를 합성하려고 합니다. 2016년엔 얼음 기판을 이용해 기존보다 30배 이상의 전도성을 가진 고분자 합성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고분자 합성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기를 통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는 통하긴 통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밴드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밴드갭이 커서 아직은 전기를 아주 많이 통할 수 없는 상태. 네. 애초에 온도 세팅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닐까? 네, 평소에 내가 보던 플랫니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이게 약간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색깔이 이제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다른 색으로 변색되고 있어요. 두께가 두꺼워져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야, 그래도 이게 그린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어. 다시 하자, 경호가. 아, 네. 떨어뜨릴 때 이거를 좀 잘 조심해서 떨어뜨려봐. 냉동실에다가 다시 옮겨서 그쪽에서 얼리면? 다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로 됩니다. 그럼 해봐. 이대로? 그럴까요? 이대로? 네, 이대로 갔다 오면은 세상에 성공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가 이제 끝인 이제 아이들은 혼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는데 왜?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실패했으면 이제 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를 분석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짜잔 짜잔. 시간이 이제 많이 변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초록색으로 진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기름막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저희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 방막이에요. 이제 저거 하면 전기를 통해요, 저게. 그렇지, 이 정도면. 셋업을 간이로 해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네, 여기 좀, 어쨌든, 많은 부분에 초록색 전도성 방막이 생겨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들은 끊임없는 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인데요. 그중 바로 이 합성법은 얼음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막을 트랜스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용도의 전극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배터리 전극으로 쓰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은 알루미늄, 그 집 전체에다가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 비밀에 너무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온에 기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스 써가면서 이렇게 증착시키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적이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과학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 인류의 역사서에 새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바로 과학자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배신하지 않아요. 금수저, 수저가 없어요. 제가 좀 확고하게 갖고 있는 철학인데, 과학은 드리는 시간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저게 뭐지, 준혜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게? 무거워. 무거워. 고분, 자전, 해질 분야의 새 가능성을 제시한 박문장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드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 읽어?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최소한 하나 정도는 뭐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개발하고 싶어? 뭐 개발하고 싶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응. 해서 하고 나면 엄마 자동 돈 뽑기 뭐 이런 거. 엄마 자동 돈 뽑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축하해요.
고마워요. 딱히 없어.